여론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개요부터 들어보죠. 예. 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1월 4주 조사이고요. 20일부터 22일 진행을 했습니다.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에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이고 의뢰처가 없습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살짝 올랐는데요. 아, 올랐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전 58이었던 긍정률이 61이 됐습니다.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3%포인트 움직임. 5점이네고요. 예. 아니, 수치만 보면 60이 넘어서. 수치만 보면 보니까, 60%대라는 거는 인상적이죠. 지금 보시면은 인상적이다. 50% 밑으로 내려간 결과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예. 한 65가 취임 초기 최고치였으니까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6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탄탄하게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렇네요. 지금 보시면 60, 58, 61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60 정도를 계속해서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는 그간 다른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에 막 급격하게 하락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주 서서히 올라가진다 뭐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60%대 상당히 높은 긍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네. 더군다나 부정률은 계속 빠지고 있죠. 36을 고점으로 삼아서 지금 6%포인트 빠졌습니다. 30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정평가할 사유가 많지 않다라는 쪽인지. 그렇죠. 잘하고 있다는 게 더 많은 상황이다. 뭐 더블 스코어인데요, 지금. 더블 스코어. 30이고 61이니까. 그래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블 스코어 나오고 있다. 더블 스코어하면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끝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많이 나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지금 긍정평가하고 계시는 게 이재명 맞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PK 이 수치를 보고 좀 많이 놀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역이나 세대별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좀 주목해봐야 그런 세부적인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부정평가가요. 네. PK에서 무려 2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대표마저 놀라게 했던 수치였는데. 그래서 이게 20%포인트 빠지면서 12%포인트 좋아지면 이 지난주 수치가 61대 26이에요. 그럼 지난주 평균이 58대 32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시다. 그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더군다나 뭐 중국, 일본 뭐 양국 정상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외교 행보 가운데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럼 이번 주에 어떻게 됐느냐? 이번 주에도 사실 뭐 63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데 49대 여기군요. 56대 33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계속 심하게 긍정이 많이 이제 나오고 60이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56이니까 아주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는데 유지가 되고 있네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PK에서 이렇게 본다면 PK만 따지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이 상당해요. 이게 지금 58이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권하고 뭐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 물론 이제 격전지죠. 여당으로 따지면 여당의 어떤 충돌로 따지면 격전지는 맞는데 그렇지만 지금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만 따지면은 이거 상당하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도 파악 못 하셨어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되네요. 한번 다녀오세요, 부울경을. 한번 한번 취재만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역 어떤 민심을 좀 탐방하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마케팅이 된다면 여당에서요. 그러면은 이거 PK도 뭔가 해볼만한 여당 상황에서 뭐 해볼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후광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하드 캐리하고 있다. 통합의 그 행보를 보이면서 또 외교를 정말 외교 천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해내면서 보수 지역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접전 지역에 불리는 이런 곳까지 견인하고 있는 하드캐리하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시즌에는 이제 PK에 가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갔을 때는 부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신은 부산이지만 네. 부산 사람을 다 이렇게 중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요. 이번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혜훈 이분도 부산 태생 그렇죠. PK, 마산에서 자랐고 PK 분이고 또 뭐 김성식, 김성식 예, 이런 분들 부연자. 그렇게 따진다면 부산 출신. 지금 부산이나 하여튼간 이제 PK 쪽 분들을 네. 많이 중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해수부에 이어서 뭐 그런 생각도 또 해봤고요. 그 외교 이 부분이 예. 좀 PK 쪽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만한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북극 항로 이런 그런 게 부분도 있나요?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가 이전되면서 진짜 이전했네. 아마 그 실천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하. 진짜 왔다. 그 해수부만 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오고 예. 관계 뭐 기관이나 아니 기업들도 오는 것이고 예. 부산이 달라지겠구나. 정말 그동안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 때 말로만 말로만 립 서비스 했었는데 이번 진짜 실천 보여주는구나. 이런 판단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꼭 비교한다기보다는 그 부산 엑스포였습니까? 부산 엑스포. 예, 그게 아주 그냥 그렇게 끝나서 부산 분들이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예, 마음이 네. 굉장히 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수부가 가고 이와 같은 그 움직임이 부산 민심에 굉장히 좋은 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네. 우리 PK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할 없이 좋고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더 높아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PK가. 그렇네요. 예. 주목해서 PK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 전체적인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지지하는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606분입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외교가 빠지기는 9%포인트 빠지기는 했지만 27로서 여전히 탄탄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 민생 역시 2위 14%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주가 상승이 그동안 이제 1%였는데 3%가 됐습니다. 적지 않죠. 3%. 3%는 적지 않은데요?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5천 시대 어제 잠깐 찍었고 오늘도 찍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를 예. 국민들이 하고 있네요. 그럼 요거는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 민생에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네. 요 부분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천이라는 숫자가 갖는 5천. 그 효과가 약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게 1%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조금 뉴스거리가 되는구나라고 많은 국민분들이 보고 계시다. 네. 요게 경제 민생 또 서민 정책 이런 복지까지도 영향이 잘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가고 있고 부정평가는 뭘 들었나요? 부정평가에서 지금 경제 민생 여기서 보면 고환율이 네. 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고환율. 예. 요게 들어가서 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평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96분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외교는 여전히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외교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탓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고환율이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전체 비율은 4%포인트 빠졌어요. 그래서 경제 민생 고환율은 22%로 좀 나타났다. 그리고 독재 독단 이거는 이제 태도와 관련된 건데요.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인사라는 게 2%로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 없었거든요. 인사. 예, 인사. 어떤 면일까요? 이게 뭐 이혜훈 그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라고 하지만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정도의 큰 그 뭡니까 언론이 네. 막 조명을 하고 뭐가 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1등이에요 인사가 과거에. 심지어는 인사가 어느 정부에서는 4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가지고 대통령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네. 지난주 0%, 이번 주 2%라는 거는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물론 이거를 이제 반관계다. 대통령이 뭡니까 보수를 좀 네. 뭐 흐트러뜨리려고 한다라고도 하지만 여튼간에 되게 뭡니까 PK 사람을 좀 중용을 한달지 그런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자 하는 그 통합 행보와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인정한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인사가 막 20%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2%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눈길을 끄는 부분이고, 자 긍정평가 이후, 부정평가 이후 주관식으로 답한 것들을 좀 지켜봤는데, 아까 전에 제 댓글 남겨주신 분 보니까 GBG님이 제가 부산에 사시는 장인 어른께 해수부가 이전하면 부산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골수 보수이신데 크게 공감하고 놀라시더라고요. 부산 민심이 조금씩 바뀌는 듯합니다. 이런 또 예. 경험담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좋은 예. 좋은 사례죠. 예. 그런 것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해석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내용들 또 남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지비진님 감사드리고요.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재밌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재밌어요. 모르겠는데. 재밌다. 예, 왜 제가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재미없으면은 각오하세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2% 포인트. 자, 한번 보시죠. 직전주에 41이었는데 43이 됐어요. 예. 이게 민주당과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악재가 많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아요. 올랐다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반영이 안 된 거죠? 조사 기간이 반영이 극히 이제 미세하게 미세하게 됐다. 예, 다 반영이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당 제안이 다 반영이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많이 반영이 돼봤자 6분의 1이니까 6분의 거의 반영이 안 됐다. 예, 반영이 일단은 많이 안 된 걸로 보고요. 그걸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예, 2% 포인트 올라갔다. 제가 봤을 때는 내란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돼서 이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형도 있고 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여론조사 적극성이라는 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네요.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네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 예. 결국에는 내란 재판, 뭐 이제 이중관 판사의 재판도 있었지만, 판결도 있었지만, 그런 흐름들, 또 종합특검도 통과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면 여당이 또 같이 반사익 얻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률이 그 높은 부위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네. 이거 요 파일이 PK에서 56 긍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도에도 나타납니다. 네. PK 한번 보실게요. 정당 지지도 PK. 예. PK에서 32대 29예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32일 때 네. 예, 국민의힘이 29라는 겁니다. 여기도 대등하죠. 이겼네요. 대등하죠. 예. 대등합니다. 아하.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정당 지지도, 즉 지방선거라든지 큰 선거에 영향이 있는 정당 지지도를 네. 끌어올리는 대통령 긍정률이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의 요 정도도 보시면은 여당으로서 40%대 안정적인 지지도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여당이 30%대로 35나 30% 초반으로 빠지면 그거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당이 초반에. 근데 지금은 초반에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이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행스러운 건데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보시면 60%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네. 대통령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가 40%대 초반으로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 한 15에서 20% 포인트 정도 대통령 긍정률이 높이 형성이 되면서 끌어가고 있다. 견인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지금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그렇네요. 보셔야 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 격전지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 이거는 또 이상해요. 이상하다. 이게 지금 딱 이게 국민의힘 긍정률인 뚝 국민의힘 떨어졌네요. 뚝 지지도인데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것까지 아니 그래프 보면요. 예. 그래프가 이렇게 쏙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래프 이제 이 차트가 예. 쭉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6, 알겠습니다. 24, 20인데 요 26이라는 숫자가 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최고가 26이에요? 예. 근데 지금 장동혁. 4% 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네. 심지어는 맞아요. 단식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근데 빠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는 그러면 제 생각에 단식하는데 지지율이 빠져 막. 예. 그러니까 내란 그 재판 속에서 예. 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게 조금 이게 응답 이 적극성이 되게 빠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왜 단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그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당을 왜 이렇게 쪼개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추이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개 보여주셔도 돼요. 예. 많이 하나밖에 안 보여주세요. 나와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 예.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결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명 결정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네. 33, 34 모르겠다 33. 와 이거는 이거 뭡니까? 3등분을 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48, 35 적절하다 48, 적절하지 않다 35. 이거 누구냐? 누굽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려 35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그야말로 이제 내분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묘한 분위기입니다. 35는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제가 왜 이거를 좀 굳이 보여드리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보수가 268 이번 조사에 중도가 330 진보가 251 뭐 합리적이죠. 예, 수치가 합리적입니다. 네. 예, 여기 268인데 진보보다는 살짝 많죠. 많아요. 뭐 정상입니다. 중도가 330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151을 포함하면 480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래요. 정상인데. 요 통계표에만 이게 있습니다. 매우 보수, 약간 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예. 매우 보수가 62, 매우 진보가 42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양쪽 양 사이드에 있는 거 양 사이드가 조금 있죠. 있다. 요게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의 한 80에서 100까지 가는 거거든요. 매우 보수적인. 예. 근데 이게 62 정도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보수라고 하는 요 중도 보수 성격에 있는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많이 다르죠.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36이라고 하면 이 중도 보수, 약간 보수라고 하신 분들은 중도층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다. 37, 36이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매우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27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적절하다가 62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매우 보수냐, 약간 보수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다 다르다.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어떠한 보수적인 그 강도에 따라 지지할 만한 당, 즉 국민의힘의 당내 이슈에 대해서 판단하는 비율이 다르다. 네. 예, 쏠림 현상이 다르다. 그러면 이 중도 보수인 분들 있잖아요. 약간 보수. 이분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또 진보 성향이신 분들 쪽으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사건, 뭐 만 5세, 그다음에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같이 한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네. 제가 요 테이블에서 요거 찾아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이게 다른 테이블에는 없어요. 예. 저만 이렇게 찾아낸 게 기쁜가요? 예.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별 이거 딱 보면은 이거 국민의힘이 간단치가 않구나. 예.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봤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게 박근혜까지 등장을 했어요. 결국 박근혜 만나고 단식 푼셈이 됐거든요. 출구를 박근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보수 결집 여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당이 지지를 올리는데 역할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식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식 자체만으로는 그 지지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다만 이제 빠지는 것을 좀 막는 그 효과가 있고요. 지금 같으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무당층으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니까 만약에 단식을 이렇게 좀 잘했으면 이게 좀 들어올 법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예예. 한 30% 가까이 올라갈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네. 그러면 단식이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지금 정부 여당과의 어떤 마찰을 빚는 요게 그런 어떤 단식을 한다라는 하고 단식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이거는 좀 묘하네요. 과거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언제였습니까? 2023년이었나요?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 네. 단식을 무려 24일. 예예 한 3주 했었죠. 네. 무지하게 24일. 긴 예. 엄청난 긴 기간 동안이었는데 당시에 지지도 하락은 없었죠. 30% 그때 이제 야당 시절에 30% 중반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것을 떠받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예.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단식을 더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요. 오차범위 이내지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조금 다른 방식의 무엇인가를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 전략은 안 된다. 좀 뭐 사과를 했으면 완전히 이제 절연을 한다. 유럽인과 뭐 이렇게 좀 선언을 한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그레이로, 그러니까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무당층이라고 보는데 무당층보다 낮게 나온 거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 맞습니다. 무당층보다 많이 낮죠. 지금 많이 낮아요? 예. 아니, 많이까지는 아니고 예. 많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예. 지금 보시면은 다른 정당을 보시면은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2% 나왔는데 네. 무당층이 27인데 국민의힘이 22입니다. 5% 포인트 격차예요. 이건 좀 많이 벌어졌네요. 보통 보면은 국민의힘이 24면 무당층이 26 정도니까 한 2% 포인트 격차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5% 포인트 격차로서 무당층이 조금 더 많아지면 국민의힘 대비 오차 범위를 넘어서 무당층이 많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자, 무당층보다 낮게 나오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지지율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제 합당 이 절차 과정에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사전 공유 못 드려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 뜻 따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각오로 제안을 했다. 합당을 제안했다. 꼭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 또 조국혁신당 지지율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가 43, 조국혁신당 지도가 3%입니다. 네. 그러면 둘이 합치면 46인데 46. 이게 보통 이렇게 합당을 보는 경우 또 뭐 후보 간 단일화나 정당 간 합당을 보는 경우에 두 세력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합쳤을 때 약간 그 합한 숫자보다 약간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43대 뭐 3에서 합쳤을 때 한 46이 아니고 44, 45 요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확 커질 수가 있는가 하면 네. 그렇지 않고 컨벤션이 아니고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이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이것도 좀 들어봤죠?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이거는 이제 매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좋아질 것 나빠질 것을 빼서 나빠질 것이 많으면 이 내 스코어가 빨간색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그런데 빨간색. 예,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38대 36. 좋아질 것 38, 나빠질 것 36. 그래서 플러스 2입니다. 네. 파란색입니다. 요 수치를 보시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는 파란색이 중간중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빨간색이 두 자릿수도 있지만 한 자릿수이다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9였다가 지금 2% 파란색이니까 다시 긍정에도 올라왔네요. 예. 긍정으로 됐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아마 이것도 추가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과의 어떤 정상회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요겁니다.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까지 요 20대에서 부정적인 전망 나빠질 것이다가 5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이에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전망이 좀 높이 나타난다. 이게 30대에서 48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40대 50대에 가면은 이게 긍정이 54예요. 와 이건 진짜 극단적인 대비 효과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네. 것은 다르네.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네. 다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눈길을 끄는 세대 간의 차이점 이것까지 지켜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